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2주에 한 번 돌아오고 있는 해장상담소 돌아왔습니다. 이 방송이 지금 녹음되고 있는 시점은 9월 6일인데요. 사실 저는 지금 명절을 앞두고 건투를 빌고 싶은 마음인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명절이 지나 있겠네요. 사실 페미니스트한테 명절이 좀 큰일인 경우들이 좀 많은데 고생하신 분들도 또 이번에 고생을 안 하기로 결심하셨던 분들도 모두 다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패널분들 먼저 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게스트로 함께하게 된 평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화님, 전에 한 번 나오신 적 있는데 오랜만에 또 나오셨어요.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우리 몇 편이었지? 그 동물권 관련해서 네. 좋은 이야기 나눠주셨었던.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도 카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저희가 9월 27일부터 그 제2회 카라 동물영화제가 시작되거든요. 홍대 어디서 하는 것 같은데. 네네, 홍대 롯데시네마에서 합니다. 그래서 음. 요즘 그거를 준비하는데 좀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동물영화제라니.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도해서 좀 소박하게 했었는데 이번엔 2회라서 조금 더 규모를 확장해서 네,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기대되네요. 고맙습니다. 예, 꽃뱀님은 저는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예, 지금 숙취가 조금 힘드네요. 근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전에 녹음 시작하기 전에 계속 네. 후회된다는 얘기를 어제 술 먹고 한 어제 얘기. 같이 술 먹으신 분들이 이제 이걸 들을 수 있는데 제가 말을 이게 술 먹으면 약간 사람이 이제 제가 약간 뜨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그래서 되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어제 쓸데없는 말 많이 했어요. 참. 네. 예, 근황이. 예. 네. 굉장히 상반된 근황. 아니 동물영화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예, 숙취로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는. 예. 네. 네. 최근에 또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좀 시동을 걸어볼까 합니다. 9월 1일에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플레이어의 한 장면이 이슈화가 되었었어요. 이것은 뭔가 무슨 예능 프로그램인지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기는 한데 이게 어떤 방송들을 패러디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힙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를 패러디해서 쇼미더 플레이라는 특집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장동민 씨,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장동민 씨가 심사위원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 여성 래퍼 하선호 씨의 무대를 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합격, 불합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합격시켜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전화번호를 달라라고 장동민 씨가 얘기를 했고 하선호 씨가 저는 18살인데 라고 난감해하니까 탈락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탈락시키는 장면이 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이 나갈 때 번호 안 줘서 탈락이라는 자막이 나갔고 뭐 장난이라든가 뭐 비난 폭주 쓰레기라는 식으로 이제 되게 그것을 희화화하는 되게 웃기게 포장해서 방송이 나갔고 또 심지어 그 방송이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가 되면서 그 영상에 뭐 하선호에게 번호 요청, 장동민 찰컹찰컹 MC 등극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동민의 하차와 제작진 사과를 요구하는 막 글이 엄청 쏟아지고 그랬는데 사실 뭐 제작진들 아무런 아직 입장 발표 이런 거 없고 장동민 씨는 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저는 이쯤 되면 장동민도 장동민인데 PD들이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정준영 승리들이랑 되게 똑같은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들이 주고받은 뭐 메시지 이런 데서도 쓰레기네 뭐 이런 식의 농담들을 남자들끼리 네. 막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여자한테 어떤 것을 하는 걸 이 새끼 쓰레기네 하면서 막 이렇게 웃고 지나가고 그걸 되게 재밌는 일 그리고 누가 쓰레기 되나 하는 식의 이제 그런 걸로 보는 게 사실 이 문화의 되게 근본인 것 같거든요. 그거를 방송사가 나서서 아예 대놓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적이다. 근데 참 이게 왜 문제적인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철컹철컹이 그 영상의 제목으로 한 거죠. 네. 어. 영상 올리면서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진짜 문제의식이 알았네요. 거죠. 근데 알았네. 그게 문제라는 맞아요. 거는. 네, 문제라, 그러니까 너 이거 진짜 강간이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웃는 그 문화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웃기면서 용서해주는 문화. 용서해서 조장하는 문화죠, 사실 조장하는. 그거가 웃기고 그걸 용서하면서 약간 즐거움. TVN의 슬로건이 즐거우면 끝이 없다잖아요. 아, 정말 끝이 없네요. 아니 이 TVN의 즐거움은 이런 즐거움인가 아유, 보네요. 끝이 없네요. 저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하선호 씨가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그러면은 그거 괜찮나? 문제될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이거 단지 미성년자한테 번호 달라고 해서 문제인 게 아니라 계속 여자가 뭐를 하려고 할 때 성적인 걸 요구하고 거절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것들을 지금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엄청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희화화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생각 드네요. 이거를 이제 이슈화를 시키려는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노이즈 생각. 마케팅? 예, 플레이어라는 그 어쨌든 프로그램 이름이 알려지고 그 쓰레기네라는 그 코드로 네. 약간 B급 그런 코미디를 하기 위한 약간 시동으로 그럴 보이네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올리고 했겠죠. 그렇죠. 이거를 몰랐으면 철컹철컹이라고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아니길 바라지만 막 이런 경우에 되게 많이 그 해당 여성 연예인에게 해명을 시키거나 뭐 약간 사과처럼 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고요. 막 방송사들이랑 얘기 잘 해서 이렇게 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아라라는 생각으로 나중에 그런 인터뷰 나오겠다요. 그 하선호라는 그 사람한테 이제 기분 나쁘지 않았냐 이런 것들 가면서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으면 되는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방송의 책임이라는 게. 그리고 기분 나빴다고 얘기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웃자고 하는 거에 뭐 그렇게 정색하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참 어떤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건 것 같고 저는 이런 PD들 이런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제재나 가이드라인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문제 심각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일전에 그 한부모에 대한 비하나 노인 비하했던 것도 TVN의 그 코미디 빅리그 거기서였더라고요. 이쯤 되면 약간 TVN이 PD가 정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알겠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의식하고 있을 텐데 아예 그냥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기로 작정한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네요. 낙후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TVN. 그러면 좋겠네요. 네. 제가 이거 관련된 기사를 읽다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때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패러디인데 사람들이 실제 그게 경연이었으면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패러디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비판을 하는 게 문제다라는 기사였어요. 근데 거기에 댓글로 사람들이 참된 기자다. 다른 기자들은 마치 이게 패러디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기사만 읽었을 땐 패러디인지 모르고 진짜 탈락시킨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기사를 쓰는데 이 사람은 참된 기자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더라고요. 아니 저도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경연에서 탈락시킨 줄 알고 화를 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경연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거를 유머로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패러디라고 하는 얘기는 이 플레이어가 그 쇼미더머니에 되게 여성 혐오적인 걸 풍자적으로 패러디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실제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경연이 아닌 실제로 탈락시킨 게 아니니까 문제 없다. 그래서 문제 없다. 그래서 유머나 희화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별 시답잖은 이유를 들어서 탈락시키는 포맷의 이제 그런 방송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시답잖은 이유 중에서 이제 요 이유가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웃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를 모른 척하거나 모르거나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진짜 예능 방송이 한국 사회에 끼치고 있는 해악이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 때 그 이전에 막 영과 땡신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가끔 제가 TV를 안 보니까 더 그런 괴리감을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저 진짜 안 보거든요. 근데
가끔 연극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그럴 때 되게 사람들이 잔인한 포인트에서 너무 많이 웃는 거를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봤던 연극 중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쌍꺼풀이 뭐 이렇게 눈이 두 개처럼 되게 잘못돼가지고 문방구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라는 그 말을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아줌마 얘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객석에서 엄청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이 잘못됐다. 라는 거는 웃음 포인트라고 학습되어 네네. 있는 거죠. 그건 되게 코드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난 너무 슬픈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저는 가끔은 막 이렇게 뛰다가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이런 걸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맞아요. 그 사람의 아픔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그냥 그런 슬랩스틱 코미디 그리고 바보를 놀리거나 뭐 성형 망한 걸 놀리거나 이런 식의 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아 요게 웃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배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웃음만큼 또 되게 무의식적인 게 없잖아요. 그건 되게 어떤 집단이 딱 향유하고 있는 어떤 집단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투영하는 건데 맞아요. 만약에 이 방식의 포맷이 패러디였다면 만약에 그 쇼미더머니가 얼마나 황당한 이유로 떨어뜨리고 특히 여성을 그걸 풍자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심지어 장동민이 묘사했을 리는 없잖아요. 풍자라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거고 굉장히 이제 많은 걸 생각하면서 이제 계산 속에서 이제 사람을 딱 웃기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웃음으로 비틀어서 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패러디라고 하는 게 되게 황당하네요. 패러디는 항상 되게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 패러디가 가능하려면. 근데 이걸 패러디다 라고 하는 거 진짜 되게 위선적인 농담적이네요. 그래서 그냥 설명이네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패러디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포맷을 가져왔다 정도의 말인 것 같고 이걸로 뭐 무슨 풍자를 하려는 정도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냥 실제가 아닌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화가 났냐. 진지. 네, 예, 정도까지도, 포인트가 예.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면 네. 다른 걸로 좀 바꿔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합격을 원해? 이렇게 하고서 뭐 나도 너의 번호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학원생이랑 교수가 있는데 교수를 패러디한 사람이 너 학위 원해? 그럼 너 내 도비가 되라 이러면서 막 자기 사적 심부름 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노동자한테 뭐 재계약 원해? 그러면은 회식 다 가, 노래방까지 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그걸 웃을 수 있을까? 맞아요. 그러면 그걸 들었을 때 어떤 대학원생은 자기 일이면은 엄청 억울할 거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재계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불쾌감을 느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불쾌한 거고 뭐가 웃긴 건지에 맞아요. 대해서 좀 이렇게 상황을 바꿔보면 이해가 될 텐데 맞아요. 사람들이 유독 이런 상품화나 맞아요.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감수성이 되게 떨어지는 맞아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만약에 많이 들어요. 일본인이 지금 네. 한국인이 있고 일본인이 있고 근데 예를 들어 일본인이 여행 원해? 예를 들어 그래봐요. 근데 그게 만약 패러디야. 네. 그건 진심이 아니야. 당연히 진심이 아니죠. 여행을 누가 수락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거를 만약에 등장시켰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거랑 관련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쵸. 안타깝게도. 네. 되게 좋은 예시였던 것 같아요. 남성들에게 저랑- 참, 예, 이게 또 연결이 안 된다고 또 박박 우길 텐데, 네. 예, 할 수 없죠. 네. 네. 부디 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제 300개나 또 시청자 게시판에 글이 올라. 그러니까 TVN 가고 있네요. 차원, 그러니까 방송사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 문제를 예.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이게 코미디에 장기적으로. 실패해서 하나도 안 웃겨잖아요. 웃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즐거우면 끝이 없어야 되는데. 네. 너무너무 끝이 많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이제야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저희 오늘 여행 얘기하려고 모였어요. 여행을 최근에 이제 몽골 여행을 갔다 오신 평화님이 있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덕분에 몽골 여행 길을 좀 들어볼 기회를 갖도록 하려고 하고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자 좀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꽃뱀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사실 혼자 가는 것도 좋고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혼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걸 왜요? 좀, 예. 제가 의외로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이랑 확 이렇게 많이 가는 거에서 느끼는 피로가 조금 있더라고요. 예, 어떤 걸 되게 많이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조정이 되게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보통은 좀 이렇게
양보도 해야 되고, 예, 양보도 해야 되고, 갈등도 그렇죠. 할 수 어떨 땐 되게 확실하게 내 입장도 얘기해야 되고, 되게 이제 의사소통이 네. 계속되는 과정이 피곤하다. 또 같이 여행 가신 분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PD님이랑도 한번 같이 갔는데 너무 행복했다, 너무 즐거웠다. 예, 하지만 이제 혼자 가는 것 좀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되게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저는 되게 사람들한테 신경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뭐 티가 나게든 안 나게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더 좋다. 일단 먹을 때도 좋고, 저 고양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막 입에 단내가 나요, 혼자 있으면. 네. 그래서 참 그게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파트너처럼 이제 편한 사람이랑 둘이 여행 가거나 그런 게 전 제일 좋기는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평화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1박 이상으로 가본 적이 없고요. 진짜요? 당일치기를 딱 한 번 그냥 매우 가까운 곳으로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왔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 다니는 여행에 사람들이 매력을 되게 많이 느끼던데 아직까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이 많으면 또 힘들어요. 사회성이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둘이 어려워. 다니는 둘 거. 정도. 저도 말 잘 통하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건 어때요? 뭐 도시 여행이 좋다, 뭐 시골 여행이 좋다 이런 거. 저는 사실은 완전히 도시 여행을 좋아해요. 오. 예, 죄송해요. 어디에 죄송해요. 눈치 봐. 어디 죄송 포인트가 그냥 죄송하네요. 모든 거지. 저도 되게 도시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저는 수 있죠. 가끔 제가 좋아하는 게 여행인가 소비인가를 생각하게 될 예. 정도로 되게 그런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그리고 저는 약간 힘들 때 자연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막 빌딩 숲에 나가고 이런 편이거든요. 외롭고 힘들 때, 막 우울할 때 막 광화문 같은 데 나가요. 그래서 막 익명성의 파도에 몸을 맡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조금 내가 한 점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은 자연에 가서 이제 그런 걸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사람 많은 데 가는 편인 것 같고, 그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게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 게, 제가 육체적인 힘이나 뭐 이렇게 기술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무섭나? 그러니까 어떤 문명 속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맞춰지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 네. 뭐 약간 그런 영향도 있나 싶고, 그래서 예전에 민우의 전 활동가가 그 활동가들이랑 저 들어오기 전에 무슨 제주도에 트레킹 같은 거를 갔다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뭐 자연에 지친 마음을 피자로 달랬다? 이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되게 올레길을 갔는데 그 피자를 비스트 피자를 가는 사람을 전 약간 되게 문화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저 되게 근데 그게 뭔지 너무 알 것 같아가지고 되게 명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이제 도시에 지친 마음을 자연으로 달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타입 저도. 근데 그분은 사실은 거의 걷질 않았는데요. 이미 처음부터 걷질 않았는데. 그럼에도 지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연을 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거는 되게 일부? 그 여행이 되게 일부였으면 좋겠고, 약간 막 새롭고 다양한 거 많이 보고 이러려면 사실은 도시가 좋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활동성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한다. 네. 그 각각의 또 매력이 있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평화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사실 꽃뱀님과 완전히 반대인데, 그 제가 지금 하나 생각나는 게, 몽골에 여행을 갔을 때 그 트레킹을 해서 굉장히 높은 산 같은 데 올라갔어요. 바위산 같은 곳에. 근데 거기에서 좀 올라가서 높은 곳에 있는 그 바위 위에 딱 걸터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앞을 봤는데 제 시야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해방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없고 건물 차 없고 좀 최대한 자연이 많은 그런 곳에 갔을 때 좀 저는 힐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체력을 소진하는 그런 여행을 좀 좋아해요. 그건 저도 그래요. 네. 그게 뭐예요? 많이 걷는 거. 네. 그리고 계속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아니면 막 수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막 쓰고 또 맛있는 거 먹어서 채우고 또 에너지 쓰고 그런 게 좀 맞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 여행 스타일을 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몽골 여행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몽골 여행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흔히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선뜻 잘 생각나지 않는 선택지인 것 같거든요. 몽골 여행이라는 게 주변에 갔다 온 사람도 많지는 않고, 어떤 계기로 어떻게 가게 됐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행지를 선택할 때 약간 숲이나 바다나 산이나 이렇게 사람이 좀 많이 없는 그런 곳을 좋아해요. 근데 몽골이 잘 몰랐지만 몽골이 보통 초원이 되게 많고 또 산도 있고
인구 밀도도 낮고 이런 걸 많이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몽골에 대한 환상이 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캠핑을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텐트나 장비 같은 게 없고 뭐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거나 소개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진입 장벽이 있어서 시도를 좀 못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사귀게 된 친구 중에 한 명이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또 캠핑을 굉장히 많이 했고 잘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알고 있는 그 몽골을 몇 년째 같이 다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계속 몽골 여행을 여러 번 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분들은 거의 몇 번째 이미 몇 년째 간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좀 전문가 분들도 되게 있었어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야영도 잘하고 몽골에 대한 지식도 많고. 되게 의지가 됐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사실 굉장히 좀 겁내고 언제 또 갈 수 있었을지 모르고 그랬을 텐데 그 친구가 흔쾌히 초대를 해줘서 제가 그 여행 멤버들에 합류를 해서 가게 된 거거든요. 좋네요. 그분들은 네, 혹시 다 여성들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나이도 다양하고 보통 저보다 나이대는 조금 높았고 네, 성별은 다양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몽골이 너무나 좋아서 계속해서 그렇죠. 네. 되게 매력적인 곳이긴 한가 봐요. 네, 한번 갔다 오니까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몽골에 있었을 때보다 몽골에 있다가 서울에 돌아왔을 때 그 향수가 굉장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갔을 때 앞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차도 없고 이랬다가 갑자기 딱 서울에 오니까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지하철을 타면 사람이 엄청 많고 모든 게 빽빽하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게 확 실감이 나면서 그 체감이 되면서 그 낮은 밀도 그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그 초원과 그 하늘과 그런 게 되게 그립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대비가 커서 더 그럴 네네. 것 같아요. 워낙 다른 곳이니까. 근데 맞아요. 저는 막 다른 어느 나라를 갔다 와도 그림이 되게 커지긴 하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너무 서울이 못생겼다. 맞아요. 서울이 맞아요. 살기 힘든 것 어글리하다.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보는 타임을 가져볼까요? 네. 몽골 워낙 좀 너무 몰라가지고 저희가 사실 1도 몰라서 네네. 이번 기회에 조금 들여다본다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거기서는 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어디서 자고 어떻게 씻고 뭘 먹으며 이런 것들? 네. 보통 그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일단 며칠 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 18일간 갔다 왔는데 되게 길게 길게 갔다 갔네요. 왔네요. 네, 저의 네, 비용과 그리고 많은 휴가를 소진해서 갔다 그러게. 왔는데요. 네. 네. 네, 사람들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결단력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그 1년치 휴가를 다 어쨌든 투자해서 간 거기 때문에. 다른 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네. 아프면 정말 끝나는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예.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이제 들어서 이제 갔다 왔는데요. 일단 생활은 다른 제가 많이 여행을 가본 건 아니지만 다른 국가나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숙소에서 거의 잔 적이 없고 거의 텐트에서 잤고요.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은 적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울란바토르에서는 뭐 좀 사 먹었지만 울란바토르? 네네 거기 그 수도거든요. 수도가. 네, 근데 거기가 아니라 이제 트레킹을 하거나 그냥 차 타고 돌아다녔던 그 여행 지역에서는 일단 마을 자체도 몇 시간을 가야 한 개씩 나오고 조그만 마을이 하나씩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식당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밥을 다 해먹었어요. 그러면 네. 몇 시간을 이동하는 동안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아니면 그냥 걸어가나요? 1차원적인 질문.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 18일 중에서 제가 팀 멤버들하고 한 12명 정도 같이 네. 다녔던 기간이 15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에서 3일 정도 친구랑 둘이서 이제 놀았거든요. 네. 근데 그 15일 동안에 또 6일? 네, 6일 정도만 이제 트레킹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다른데 약간 휴양을 하거나 뭐 돌아다니거나 이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트레킹을 하는 날에는 뭐 하루에 거의 6시간 이상 네, 많이 걸어 다녔고요. 진짜 많이 그러면은 걸었네. 텐트랑 식재료랑 뭐 그릇 같은 걸 다 지고 다니는 건가요?
그래서 아마 뒤에서 또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숙달된 사람들은 이제 백패킹을 하는 사람들은 텐트나 뭐 식재료 같은 걸 다 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여행에서는 좀 사람이 많고 또 저희가 모든 식사를 다 해서 먹고 했기 때문에 사실 낙타의 힘을 많이 빌렸어요. 그래서 낙타들한테 이제 텐트와 뭐 침낭과 그러니까 당장 사용하지 않는 짐, 뭐 캐리어나 가방 같은 거 그리고 식재료 이런 거를 짐으로 다 실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당장 트레킹에 필요한 물품만 배낭에 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동물권 운동가로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주 복잡한. 낙타는 대여해 주나요, 그러면? 거기에 그 몽골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뭐 도로에도 표지판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길만 이렇게 많이 다녀서 길 자국이 남아있을 뿐이고 거의 산이나 이런 걸 보고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현지 사정을 굉장히 잘 아는 가이드랑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목민들이 보통 다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목민들을 컨택해서 네, 말과 낙타를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잠시 빌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잠시 함께했다.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이용한 게 맞는데, 네, 잠시 다운표로 합시다. 네. 네. 그러면 요리를 한다거나 뭐 씻는다, 그러니까 뭐 설거지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은 돌아가면서 잘 이루어지나요? 네, 그거는 저희가 요리를 직접 했기 때문에 3, 4인 정도를 한 팀으로 결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리를 좀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리고 약간 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2명 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팀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반찬 같은 거 뭐 포장 김치나 뭐 깻잎이나 뭐 장아찌 같은 거 그런 거를 사가기도 했고 그게 아닌 거는 이제 마른 식재료 같은 거를 사가서 마른 버섯, 뭐 마른 무 이런 거를 가져가서 불려서 직접 요리를 해 먹고 그랬어요. 네. 아,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이 없으면 네. 되게 준비해가는 것 자체가 장벽이 크겠네요. 뭐가 필요할지도 모를 그렇죠. 수 있으니까. 패키지로도 많이 가지 않나요? 몽골? 네. 그런데 패키지로 아마 가는 것과 이 팀에서 가는 것의 여행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몽골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대장님이라고 부른 그 이 멤버들을 이끄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지식도 되게 많으시고 여행 코스도 다 짜고 이런 역할을 되게 도맡아서 해주셨는데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여행객들이 잘 가지 않는 그 서몽골을 갔거든요. 거의 국경 끝 쪽으로.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오지 쪽이었고, 그래서 보통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을 많이 갔어요. 네. 평화님은 채식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그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고기를 안 먹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네. 지금 한 뭐 9년, 10년 그 정도 됐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카라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좀 더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는 게 생기면서 이렇게 그 서울에서는 비건 지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몽골에 갔을 때는 그 같이 간 팀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건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비건이 이제 저 포함해서 2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 분도 한 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3명이 있어서 근데 비건은 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 페스코로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해산물 같은 게 들어간 거 예를 들면 황태채를 넣고 국을 끓인다거나 참치캔을 먹는다거나 그런 거는 먹었고요. 그리고 유목민들은 아무래도 그 동물 젖으로 그 우유나 우유 넣은 차나 버터, 직접 만든 치즈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주셨고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요. 유목민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걸 먹지 않으면 또 먹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먹었고, 네. 근데 고기는 그래서 먹지 않았고요. 그 3명만. 그래서 거기에서 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그 유목민을 섭외해서 그 유목민들이 먹는 방식으로 똑같이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채식을 하는 멤버들 3명은 따로 이제 뭐 과일이랑 빵이랑 뭐 잼이랑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같이 먹고 그렇게 해서 네, 고기는 먹지 않았지만 페스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페스코가 있어요. 그 해산물 네, 먹는 페스코가 거죠? 네, 고기, 네. 그러니까 뭐 닭, 돼지, 뭐 여기선 말, 양, 소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근데 해산물은 다 먹고 먹는. 유제품, 달걀도 다 먹는 그런 걸 페스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는 네, 페스코를 했는데 그 요리를 직접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뭐 채소만 볶아서 주고 세 명 거를 덜어주고 그 다음에 또 고기를 넣어서 조리를 한다거나 네, 세 명 거를 먼저 채소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고등어 캔을 넣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배려를 해주셨죠. 좀 그런 류의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었던 거예요? 그 멤버들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이 팀에 초대해준 그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비건 지향인데 처음에는 혼자 있고 그랬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오기도 했었나 봐요. 근데 이미 그 친구가 몇 년째 여행을 다니면서 채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채식을 왜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멤버들에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다져진 그 기반 위에서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존중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랬겠네요. 싶어요. 네. 씻는 건 어떻게 해요? 씻는 것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몽골에 이제 물이 많지 않다고 보통 알고 있는데 제가 간 서몽골 쪽은 그래도 물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다가 물이 나오면 그거를 그냥 떠서 마시기도 하고. 물이라는 게 뭐죠? 물은 물이 나온다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초원이나 동산 같은 데를 막 걸어요. 걸어서 트레킹을 하다 보면 개울이 졸졸졸 흐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 같은 산은 아니지만 약간 동산 같은 느낌이고 바위산 느낌이지만 그 계곡이 좀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물이 많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트레킹 하다가 목마르면 그냥 가서 그거 물 떠서 먹고 그리고 저희가 텐트를 치는 곳을 지정할 때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물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근처에 있으면 그 물로 씻고 밥도 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물 근처에 무조건 묵었고요. 그래서 그 물에 또 직접 들어가면 물이 오염된다고 해서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고 저희가 생협에서 이제 오염되지 않는 물비누 같은 걸 사갔어요. 치약이랑. 그래서 그런 걸로 씻었는데 이제 물을 길어 와서 네, 흙 위에 올라와서 이제 페트병에 물을 길어 와서 뭐 씻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면 샤워나 양치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치는 이제 물을 떠와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수하고 손 씻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샤워를 하기가 벗고 씻기가 일단 불가능하죠. 어렵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혼자 가서 씻겠다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밤에는 그 아시다시피 뭐 가로등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달이 굉장히 밝지만 물에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리고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씻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차갑기 때문에. 머리에다 물을 부으면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씻는 게 중요해서 많이 참고 씻긴 했는데 어쨌든 너무 차갑고 그래서 그러니까 벗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샤워는 거의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손수건 같은 거 물에 적셔서 몸 닦고 좀 땀 많이 흘리거나 그러면 물티슈로 닦고 보통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오랜만에 숙소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으면 이제 그때 씻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엄청 반갑죠. 그럴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세상 다 시원하겠다. 그렇죠. 네. 근데 몰랐던 게 있는데 그 울란바토르 도시에서는 이제 그렇게 마음껏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15일 중에 마지막 날에만 그런 숙소에 묵었고요. 그러니까 시멘트로 된 건물에 묵었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텐트에서 잤고 며칠만 이제 게르에 묵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게르에서 물이 샤워기에서 나오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씻는 거에 되게 집착을 하거든요. 너무 좋아서 막 되게 오랫동안 한참 동안 씻고 나왔어요. 그래서 막 너무 개운해서 이제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저를 초대했던 친구가 평화님 여기 물 다 길어오는 거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거기는 그 수도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혼자 다 써버렸나요 혹시?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저녁이 됐을 때 이제 돌아가면서 씻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씻는 걸 워낙 중요시하는 걸 아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평화님 먼저 씻으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크게 저는 낮에 물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녁엔 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들으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렇겠네요. 약간 절약해야 되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은.
네. 그 되게 씻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망설여지진 않았나요? 이 여행이? 왜냐면 약간 그려지잖아요. 잘.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 여행팀 멤버들이 추위를 그렇게 많이 타고 씻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여기를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약간 도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몽골에 가서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안 씻으면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걸 오히려 알게 됐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네, 새로운 나를 발견했죠. 네. 텐트에서 자고 이러는 거 등 베기지 않아요? 텐트에서 그냥 자면은 100이고요. 에어매트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튜브처럼 바람 공기 채워서 그 텐트를 치고 펴고 그 안에다 에어매트를 넣고 그리고 침낭에 이제 들어가서 잤는데 일교차가 커서 굉장히 춥기 때문에 전 또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여름에도 맨날 추워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옷을 막 거의 7겹 이렇게 껴입고 전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기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 혹시 네.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나요? 몽골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초원에서 막 네, 실제로 말이랑, 뛰어다니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길을 가로질러서 동물들이 많이 때로 뛰어다녀요. 와우. 뭐 적게는 10마리, 20마리, 30마리, 뭐 많게는 100마리 가까이. 그 무섭지 않나요? 꽃뱀님 워낙 동물을 네. 무서워하셔가지고 네. 저는 그 평원님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약간 다른 주제인데 네. 동물을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그 제가 여행의 선택지가 되게 없어요. 그쵸. 발리 이런 데만 가도 네. 개가 너무 많죠. 네,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못 가요, 아예. 그 되게 문명을 좋아하진 않지만 문명이 속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동물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혹시 동물이 무서운 사람을 위한 혹시 카라에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이거 진짜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 인생에. 만약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 모습이 무서운 어렸을 때 한번 쫓긴 적이 있는데 그냥 그 동물이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게 무서워요. 숨을 쉬는 게. 숨을 쉬는 게. 약간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뭔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네, 뭐. 사실 저는 동물 치료사도 아닌데.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동물,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을 무서워하진 않는데, 곤충이나 벌레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무서워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몽골에 가서 그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왜요? 저 그러니까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도 약간 벌레 포비아가 있는 것이 되게 약간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의 너무 싫으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싫어할 왜 싫지? 생각해보면 근데 이유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그 시골에 가서 살거나 자연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집에 벌레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거를 잡지를 못하고 되게 무서워하고 문 닫아놓고 못 들어가고 싫어서 잡을 수가 없어. 서울에서는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갔을 때 당연히 다 초원이니까 벌레가 많잖아요. 텐트에 막 들어오고.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그 벌레의 맥락에 따라서 벌레가 처한 지금 상황?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하기 좋게 꾸며놓은 공간에 벌레가 들어왔다, 침입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몽골에 갔을 때는 원래 벌레 집에 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침입한 거. 그렇죠. 그리고 이 벌레가 그러니까 뭐 책상이나 시멘트 바닥이나 그런 데 있는 모습과 흙의 풀 속에 있는 모습이 되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느낌을 좀 말로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텐트에는 벌레가 들어왔을 때도 그냥 서울에서는 못하는데 손으로 잡아서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벌레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미지 때문에 그런가? 그죠? 도시에서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있으니까 확 이물감이 느낀다면 그렇죠. 이건 좀 다른 느낌으로 실제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예상하지는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도시도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의 터전인데 사람들이 짓긴 한 거잖아요, 건물들을. 근데 거기에서는 그 벌레가 계속 흙에 있고 풀에 있고, 근데 이제 텐트도 어떤 완성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잠시 임시적으로 흙 위에, 잔디 위에 펴는 거니까. 거기에 벌레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게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무서움. 도시에서 보게 된 다시 또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벌레들을 약간 달라진.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니까. 네. 그럼 동물 무서운 거는 그 강아지와 고양이의 터전은 어디죠? 그 터전에서 그러면 그들을 사는 모습을 제가 옛날에 영국에서 한번 네. 그 영국의 그 세븐 시스터즈라는 되게 큰 바다가 있거든요. 거기 진짜 네. 큰 초원인데 중간까지 갔거든요. 걸어서 되게 멀어요. 중간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때부터 개가 뛰어다니는데 말이 뛰어다니고 막 소가 뛰어다녀요. 근데 거의 근데 그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자포자기 상태가 되니까. 네. 왜냐면 내가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는데 그쵸. 오히려 공포 치료는 그 상황밖에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긴 했어요. 너무 괴로웠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나를 거기에 놓는 그거 말고는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지만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그때 부정적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어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신 적은 있나요? 뭐 어떤 좀 이렇게 덤벼들지 않는 유의 술 먹으면 근데 만져요. 이 사람. 네? 강아지를 막 만져요. 진돗개가. 예. 의식적으로 무서움이 있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술 먹으면 안 무서워요. 또. 술. 저는 그게 제 여행에 굉장히 가로막는 지금 부분이 있어요. 동물 무서운 게. 그렇구나. 그 적절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를 들면 반려견 사회화 교육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 반려견들이 처음부터 세상에 잘 적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처럼 그 교육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있냐면 그 다양한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다양한 바닥을 밟아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한테. 그래서 젖은 바닥도 밟아보고 뭐 콘크리트 바닥도 밟아보고 타일 바닥도 밟아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바닥, 흙바닥도 밟아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밟으면서 익숙해지면 이제 여러 바닥을 다 무서워하지 않고 다닐 수 있대요. 근데 어렸을 때 산책이나 이런 사회화 경험이 없고 계속 실내만 있었던 개들은 비에 젖은 바닥이나 뭐 콘크리트나 흙바닥에 딱 내려놨을 때 꼼짝을 못 한대요. 그게 익숙하지 않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개들 이제 교육시킬 때 그런 다양한 바닥도 밟아보게 하고 다양한 동물도 경험하게 하고 사람도 경험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원리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심리학 이론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어색해하거나 할 때 그거를 처음부터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10m 떨어져서 동물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한 9m, 맞아요. 8m 점점 이렇게 해보고 나중엔 한번 쓰다듬어 보고 나중에 안아보고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너무 좋네요. 아니 누가 네. 심리 치료하면 누가 고양이를 머리 위에다 얹는다는 거예요. 루머예요. 개 같은 걸 얹는데요. 왜냐면 이상하다. 위험할 것 같아. 근데 그건 되게 루머이겠다. 그죠? 요게 맞겠다. 그러면 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난 그게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건 고양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고양이 무슨 죄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도구하네요. 근데 그 좋은 얘기네요. 굉장히 천천히 접근하는. 예. 동물이든 다른 일이든 약간 급한 것보다는 천천히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약간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고양이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항상 좀 끼지 못한다는 어떤 혼자만의 약간 난 너무 무서운데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언제든 안 무서워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동물이 저한테 안 무서워지는 인생이라는 거는 거의 새로운 인생이거든요. 그동안 살아보지 않았던.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가 있어요. 네. 좋네요. 뭔가 시도를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거 좋은 것 같아요. 평화님 얘기해 주신 거. 안전한 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믿을 수 있는 맞아요. 동물. 근데 갑자기 그 동물을 무서워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00번 들은 것 같아요. 네가 더 무서워. 그거 있잖아요. 곤충도 무서워, 벌레도 무서워하면 네가 더 무서워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근데 되게 약간 희화화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장동민 얘기했다시피 나는 이게 되게 무서운 상황인데 그걸 되게 웃겨하는 경험이 많아가지고 항상 그게 좀 뭐랄까요? 되게 공포는 사실은 되게 사실적 감정이라 느끼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딱 하면 되게 창피하고 왜 동물이 무섭지? 할 말 없고 그랬어요. 네. 진짜 공감받지 못하는 감정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방법이 좋겠네요, 진짜. 네. 조금씩 가까워지는. 조금씩. 네. 네, 천천히.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테라피 네, 치료 죄송합니다. 저도 치료의 과정 같네요. 좋은 끼어듦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지렁이거든요. 10대 때부터 정말 한결되게 무서워했었고 그 비가 오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여기 있으면 죽을 거를 아니까 흙으로 옮겨주고 싶어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지나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동물권에 대해 알고 나서 활동가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난 이후에 제가 정말 발전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전인가 제가 길을 가다가 비 오는 날 지렁이를 본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왜 내 눈에 띄었지? 이러다가 가방을 열어서 A4 용지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로 살짝 떠서 이제 막 으악 소리 지르면서 흙에 던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올해 가방을 봤는데 이렇게 A4 용지처럼 큰 건 없고 작은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카드 영수증이. 근데 그때 한번 A4 용지를 해봤잖아요. 네. 영수증으로 성공한 거예요. 단기적 접근을 잘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뭔가 다음엔 계속 손으로. 갈 수도 있지만 손으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감정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젠간 또 저도 새로운 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지렁이를 손에 올릴 수 있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두려워하는 게 적어지는 거는 살면서 좋은 일일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네. 정말 새로운 가능성이잖아요. 네. 전 제가 개를 키운다는 건 진짜 정말 새로운 삶이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제정신에서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네. 그러면 또 몽골에서 본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아무래도 몽골을 다녀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걸 물어보지만 뭐 화장실이나 샤워 이런 걸 많이 물어보긴 했지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별이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별을 많이 봤느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을 정말 많이 봤고 근데 18일 중에 딱 하루 봤어요. 왜요? 그 별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조건이 되게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달이 되게 밝다는 걸 몽골에 가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달이 저희가 금음 때 갔거든요. 달이 굉장히 얇을 때. 그래서 도착했을 때는 비가 와서 날이 흐려서 못 봤고 이틀째 날이 좀 개었을 때 달이 얇으니까 별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후에 달이 조금씩 차오르면서 별의 개수가 급감하더라고요. 달빛이 밝아서. 네네. 그래서 이게 달이 있으면 별이 안 보이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뭐 신기하다. 구름이 신기하다. 있으면 안 되고 뭐 비가 와도 안 되고 달은 얇아야 되고 근데 달이 얇아지는 게 그 주기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기다려야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달이 얇을 때 그리고 날이 맑아야 많이 볼 수 있어요. 시간네요. 몽골에서 별을 보는 법. 그러니까 달빛이 어느 정도로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체가 보일 정도? 사람의 달이 어느 정도로 밝냐면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몽골에 가서 그런 인공적인 게 없는 곳에 가면 제가 상상한 거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완전히 어둡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달만 떠 있어도 앞에서 대화하는 상대방의 표정도 다 보이고 진짜 그러니까 신기하다. 캠프파이어 그런 모닥불을 안 켜놔도 그냥 앞에 있는 게 다 보여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시에서는 인공조명이 밝아서 달빛이 맞아요. 힘을 못 쓰나 싶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몽골에서는 너무 밝아서 사람들도 다 놀라고 와 불을 아무것도 안 켜놨는데 우리 다 보인다. 표정도 다 보이고 산 능선도 다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진짜 네. 몰랐던 사실이네요. 별이 엄청 많기는 한 거죠. 근데 제대로 보이는 날에는. 그 제대로 봤던 이틀째 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50개, 60개 아니 한 100개 이 정도 떠 있었으면 제가 와, 별 진짜 많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셀 수가 없어요. 거의 뭐 체감상 몇천 개 막 이렇게 되니까 와 많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사람이 벙찌면서 와 여기 지구가 우주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되게 신기할 것 같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지구가 행성이고 우주 속에 있다는 거를. 근데 그거를 체감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여기가 우주에 있는 지구라는 별이구나. 이 느낌이 확 들면서 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은하수가 보였어요. 근데 누가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그게 은하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강처럼 보이나요? 네, 그러니까 하늘을 가로질러서 그때 저희가 이틀째 묵었던 곳이 정말 넓은 들판이었고 초원이었고 산도 거의 근처에는 없고 굉장히 멀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360도로 뱅글 돌면은 다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완전히 별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흰색 뭐 그 다리 같은 물결 같은 게 가로지르더라고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근데 그게 은하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약간 말을 잇지 못했고 그리고 떨어지는 별도 2번 봤어요. 그거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그 별똥별 같은 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거의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멋있다. 정말 네. 멋있었어요. 사람들 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때는 막 사진 찍고 보고 그 하루가 있었어서 되게 다행이네요. 근데 날씨가 만약에 그날까지 안 좋았고 그러니까요. 한 번은 못 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18일 중에 하루를 정말 잘 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행운이었구나. 그럼 한 5박 6일 이렇게 가면 못 볼 수도 있네요. 그럴 가능성도 그렇겠죠. 달이 기우는 것에 따라서 네. 또 그거 생각하고 가야겠다. 그렇죠. 네. 금음일 때. 네. 그러네요. 달이 얇을 때 네. 꼭 가야 된다. 팁이다. 네. 팁이네요, 진짜. 네. 근데 혹시 여자들끼리 가서 캠핑하러 가면 그게 할만할까요? 그 몽골 현지를 잘 모르는 만약에 친구들끼리 간다면? 일단 아무리 뭐랄까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가더라도 확실히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가이드와 운전 기사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안내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면은 심지어 그분들도 길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냥 이정표가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길을 찾는지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초원만 있고 산이 있고 이런데 몇 시간씩 달려서 길을 찾으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신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가이드를 받아야 돼서 아마 이렇게 지인들끼리만 다닐 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도시나 아니면 도시 옆에 있는 자연보다는 훨씬 안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행객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서우니까. 네. 그냥 우리만 계속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좀 더 안전감이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가이드를 구하고 이러는 거는 여행사 통해서 하는 건가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여행팀에서는 이제 여행을 다닌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인데 그 몽골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오랫동안 이 여행팀이 같이 이제 일을 했더라고요. 여행 계획을 하고. 그래서 그 가이드 분의 도움을 저희는 받았어요. 네. 일단 몽골어가 또 가능해야 되니까 영어가 안 되고 그래서 몽골어 가능한 몽골인 분하고 이제 운전해 주실 분은 꼭 필요하죠. 네. 그래서 좀 진입 장벽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알아보고 계획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도시로 여행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품이 많이 들 테니까. 네. 그렇겠네요. 거기 현지에 사는 사람들과도 이제 만나서 관계가 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는 어땠어요? 그 사람들과의 뭐랄까? 의사소통? 혹은 뭐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몽골의 사람들, 현지인들. 일단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그 환대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 이제 경험을 어떻게 보면 해본 거잖아요. 이번에 몽골에서. 근데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환대를 할 수 있는 건가? 뭔가 이런 질문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정말 고생을 했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이제 자연이 있고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만큼 굉장한 고생을 사실 해요. 그래서 만약에 도시를 좀 더 선호하고 그 호텔, 호캉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날은 어떤 고생을 했냐면 이제 고산지대였어요. 좀 고도가 높아서 그 일교차가 굉장히 컸는데 비가 왔고 구름이 끼어 있었고 해가 없었어요. 근데 몽골에서 제가 사실 별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있고 없고가 여행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해가 있으면 반팔을 입고 다녀도 되고요, 낮에.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뭔가 젖어도 금방 마르고, 거기는 이제 한국처럼 습한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건조한데 따뜻하니까 여행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었거든요. 근데 해가 없고, 구름이 끼어 있고, 비가 내린다. 그러면 엄청나게 추워지고요. 그리고 일단 우비를 입고 우산을 써도 계속 걷잖아요, 비를 맞으면서. 그러면 다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초심자고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 그랬는데 온몸이 다 젖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운동화가 계속 아시죠? 질퍽질퍽하는 그 운동화를 신고 계속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없고 마르지도 않고 이러면 계속 젖은 상태로 몇 시간을 걷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나는 못하겠다. 너무 춥고 너무 힘들고 막 저체온증이 올 것 같고 발이 막 꽁꽁 얼어서 빨개지고 막 이랬어요. 진짜 그래서 힘들었겠네요. 여기서 조금만 더 몸을 녹이지 못하면은 조금 굉장히 힘들어지겠는데 지금 거의 한계가 임박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게르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도를 하면서 와 진짜 다행이다. 그리고 그 게르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게르에 사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거기는 이제 여행객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행객들이 한 12명, 뭐 13명 이 정도가 우르르 다 들어가가지고 그 게르가 굉장히 넓지가 않아요. 그냥 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딱 그 크기거든요. 뭐 침대 몇 개 있고 테이블 하나 있고 거의 그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12명이 우르르 들어가서 막 자기 젖은 우비 막 벗어놓고 온갖 젖은 옷을 놓고 막 양말 운동화 다 벗어가지고 막 화로에다 말리고 막 젖은 사람들이 오들오들 떨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집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행객들이 외국인들이 처음 본 사람들이 10몇 명이 갑자기 집에 우르르 들어와서 자기 젖은 옷을 다 벗어놓고 양말을 정말 충격이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되게 너그럽게 진짜 따뜻하게 받아주고 벗어서 걸어놔라 말려라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음식도 막 내주고 근데 그거를 당연히 돈을 받거나 뭔가를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문화네요. 네, 여행객에게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게르마다 뭐 지금은 안 된다 이런 게르가 없었고 그냥 들어가면 항상 여행객 맞이해서 그냥 차 내주고 뭐 밀가루 튀긴 빵 같은 게 있어요. 빵이랑 직접 만든 버터랑 치즈 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몽골의 그 문화는 어떻게 기인한 거예요, 혹시? 환대라는 것이 어떤 그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지혜인가요? 뭐 어떤 맥락일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들은 바로는 인구 밀도가 정말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이 아니면 차로 몇 시간을 달려가면은 게르가 좀 몇 개 나오고 또 한참 몇 시간 걸어가야 또 게르가 몇 개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그래요, 맞아. 반가운 걸까 일단? 진짜 반가운 거 아니에요? 환대가 진짜 진심으로 가능하진 않을까요? 사람을 못 보면 네. 와 세상에 사람들이 왔다. 사람이다. 사람이 걸어다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오히려 동물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서울이랑 정말 다르게 사람을 보기가 낯선 사람 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오면은 네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팬님 말처럼 환영해주고. 우리는 정말 근데 환영을 못하는 문화권에 살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데 누굴 환영할 수가 없죠. 맨날 보이는 게 사람인데. 그 환영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어쩌면 제가 또 자연을 찾아서 힐링하는 이유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게르에 사는 사람들은 가족인가요, 보통? 그렇죠. 그리고 뭐 재산이 많이 이렇게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목을 네, 여행객들이 와서 뭔가를 해를 끼치거나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은 뭐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뭔가 우리 집에 뭐를 가져가거나 혹은 위험한 사람일까 봐에 대한 경계 이런 네. 것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되게 도움을 청할 만한 여행객들이고 우리 집에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거다라는 게 되게 확실한 네. 문법처럼 있을 것 같아서 그 차이도 되게 클 것 같네요.
그러게요. 또 다를 것 같아. 그 위험을 좀 더 덜 느끼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여행객이 또 좋은 여행객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네. 참 그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믿고 한 대 해준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할 것 같고 네. 나라면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은 또 나고 자란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보통 그 음식을 내거나 이런 걸 네. 하는 게 혹시 여성만 하진 않아요, 혹시? 갔을 때 네. 네, 여성으로 보이는 분들이 사실 항상 차와 음식을 내주긴 그 밀가루 하셨어요. 빵? 그러면 네. 남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분업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그 분업이 또 되게 존중받는다고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 이제 그런 가사 일도 하지만 양육도 하지만 뭐 동물들 같이 돌보거나 가축들 돌보거나 뭐 젖을 짜거나 이런 일들도 같이 한다고 들었고 보통 이제 남성들 그런 일을 많이 하겠죠. 가축을 뭐 양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든지 뭐 가축들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네, 남성만 하는 건 아니고 여성들도 같이 하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런 양육이나 좀 가사일 같은 거는 확실히 여성으로 보이는 분들이 거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완전 다른 문화권이고 잘 몰라서 뭐라고 참 얘기하기가 우리 네, 모르는 네. 거긴 하죠,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 가족이 사는 거예요? 한 식구? 네, 보통은 거기서 침대가 한 뭐 3개 정도 보통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보통은 저희가 경험했던 가족들은 이제 엄마 아빠 있고 자녀들이 한 2-3명 정도 있고 그런 게르가 많이 있었고요. 게르가 한 동만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몇 개가 이렇게 있어서 뭐 옆에 게르에 뭐 친척이 산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럼 교육을 어떻게 받아요? 도시 같은 형한테 데를 다 물어봐. 몽골 저도 잘 모르는 초심자라는 현지인이 거를 아닌데도. 몽골 전문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도시를 갔을 때는 학교 건물을 보긴 했었어요. 근데 유목민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교를 다니긴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도시가 너무 멀고 마을도 굉장히 멀고 보통은 이제 게르가 모여 있거나 아니면 단독 게르가 있거나 그런 환경이었었거든요. 되게 그 일과가 어떨지가 되게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하루하루를 뭐를 하면서 보내고 그렇잖아요.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유목하는 네. 삶이. 너무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세계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데서 살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저는 이런 풍경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운이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그 앞에는 막 석회수 그 석회 물질이 들어가서 흰색 강이 흐르거든요. 그 강이 흐르고 다 초원이 있고 막 야생화가 여기저기 피어 있고 뒤에는 멋진 바위산이 있고 이런 곳에 게르가 딱 한 동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그분들은 문을 열고 나면 그런 풍경을 미리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산다는 거는 대체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삶이 아예 정말 다를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동물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겠다. 그렇겠다요. 네, 그래서 동물 이용이나 동물 권리나 이런 거를 좀 맥락을 달리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겠는데 네. 그런 약간 갈등적인 순간들을 직접 네. 겪으셨을 텐데 어떻게 약간 생각이 정리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네, 여행을 하면서 네, 아직 생각이 잘 정리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그 동물들을 처음 봤을 때 충격이 제일 컸어요. 저는. 그러니까 낙타가 저희들의 짐을 들어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여행객들이 이제 체력이 부족해지면은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소진되면 또 바로 그 위험해질 수도 있고, 뭐 저체온증이 온다거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비용으로 말을 3마리 정도 제가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타고 뭐 조금 발목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낙타 2마리 하고 말 3마리 이렇게 해서 5마리가 저희랑 같이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낙타의 짐을 싣는다는 거에 그 규모나 이런 거를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행을 가기 전에는. 근데 실제로 여행 가서 이제 트레킹 시작하는 날에 이제 낙타랑 말이 도착을 했는데 그 낙타의 말을 짐을 싣잖아요.
근데 저희 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재료와 침낭과 텐트와 모든 그 옷이랑 이런 걸 다 실으니까 낙타에게 굉장히 많은 짐을 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거기에 사는 낙타들은 사실 그 정도의 짐을 지거든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동수단으로 그렇게 낙타의 짐을 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유목민들은 이동을 계속 하잖아요. 계절마다. 그러니까 그 게르를 해체해서 그 집을 낙타에 실어서 이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낙타는 그러니까 능력으로도, 신체 능력으로도 그 짐을 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행객들 때문에 짐을 한 번 더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짐이 대략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몇 킬로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통 그 기내 수화물이 20킬로인가요? 네. 20킬로. 20킬로. 15인가요? 15, 20 예. 그 정도로 예. 잡으면 저희가 12명이니까 일단 곱하기 12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는 것도 있고 또 식재료는 소진이 되고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무겁죠. 낙타 한 마리가 지는 짐을 사람들이 나눠서 지고 걷는다라고 하면 거의 뭐 10명이 져도 몇 시간 못 걸을 그 정도인데 정말 신기했어요. 낙타랑 말은 사실 초식이잖아요. 풀만 진짜 거기는 풀이 굉장히 많고 그 풀을 계속 뜯어 먹으면서 힘을 내는 건데 힘이 정말 세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사람을 태우고 강물 같은 거를 건너는데 되게 깊은 강물인데도 그 다리가 되게 얇잖아요. 말은 그 근육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강물을 되게 잘 건너더라고요. 바위 이런 데도 되게 잘 다니고 그래서 이게 신체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 근데 또 그만큼 이제 인간들이 저희가 좀 많이 신세를 져서 네, 그런 식의 여행이 괜찮을까? 이런 의문은 아직까지 조금 있긴 해요. 그 여행 자체도 그렇고 그런 삶 자체도 사실 이제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의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또 되게 많이 의존 혹은 이용 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비판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노예노동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에게 주는 게 있고 동물도 인간에게 주는 게 있고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점이 있기는 하죠. 근데 만약에 길들여진 말이 아니고 길들여진 양이나 염소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런 동물들에게는 인간이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너무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훈련된 그 양들은 그러니까 사람 없이 다니는 양떼들도 많아요. 근데 그 퇴근 시간이 되면은 알아서 집으로 귀가하거든요. 양떼들이 스스로. 그리고 말들도 사람이 다 붙어 있거나 다 줄을 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막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퇴근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국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복지적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퇴근이 있다. 물론 그리고 일을 하지만 네.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어쨌든 초원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풀을 뜯을 수 있고 본능에 맞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동물 복지가 가장 잘 실현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근데 몽골 그 환경을 봤을 때 동물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분들이 그 지역에 살 수가 없다.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을 설명할 때요, 인간에 대해 설명할 때 이제 짐승과 다르다로 많이 되게 설명하잖아요. 네. 그 짐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짐승. 근데 짐승이라는 게 원래 그런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비하하는 용어로 지금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죠? 네. 근데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훨씬 더 인간이랑 가까운 느낌의 짐승이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꼭 인간을 설명할 때 꼭 짐승이랑 비교하더라고요. 네. 네, 참 인간이 참 그러니까 사실 그러게요. 짐승이라는 표현이 쓰일 때는 보통은
그냥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짐승이라고 네네. 꼭 쓸 때는 인간만도 못한을 표현할 때 짐승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동물에 대한 위계를 드러내는 표현이 네. 됐네요. 실제로 사람들이 동물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엄청 의지를 해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서울에서도 느꼈지만 몽골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몽골이 뭐 춥기도 하고 네. 뭐죠? 씻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게르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을 추천해요. 몽골 여행을. 저는 이런 방식의 여행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강력 추천하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자신 없다, 그럼 추천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럼 그 감당을 하면서도 좋은 게 네. 더 만회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별이랄지 아까 얘기했던 어, 그 고생을 다 네. 만회해 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별은 정말 좋았는데 사실 저한테 최고의 기억은 아니에요. 별이. 왜냐면 별보다 아름다운 게 정말 많았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봤던 꽃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야생화를 봤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꽃이 만발해 있고 그리고 바위랑 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큰 바위산, 큰 바위 이런 것들이 그 주는 되게 좋은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물도 되게 맑고 공기도 맑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해도 너무 따뜻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연이 있다는 것은 이런 자연으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고 또 이런 자연에서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추위를 되게 많이 탄다고 했잖아요. 한 이틀 정도는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패딩 조끼 입고 후리스 입고 막 그 안에 히트텍도 입고 정말 바람막이도 입고 막 모든 걸 다 껴입었는데도 그 침낭까지 정말 동계형으로 가져가서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쌍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름다움과 고통이 지금 공존하네요. 네, 공존하죠. 그래서 약간 불쌍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양초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불빛을 켜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랜턴이랑 양초를 같이 가져갔는데 양초를 켜놓고 그 조그만 불에 손을 쬐면서 성냥팔이 소녀 잠을 못 자고 오들오들 떠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텐트에서 자는 게 아니었다. 그러면 당장 뭐 더우면 그쵸. 에어컨 켜고 추우면 보일러 틀고 히터 켜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오로지 태양에 의지해야 내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물이 나와야만 씻을 수가 있고 정말 그런 거라서 그리고 벌레 아까 말씀하신 벌레는 뭐 컨트롤 될 수 없죠. 벌레의 집에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새로운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그 제가 좋아하는 게 여행인지 소비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는데 네. 아니야 그래도 여행이야라고 결론 짓게 된 데에는 그래도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망이다 이것은 소비라기보다는 네, 이라고 그렇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새로움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아요. 관건은 누구에게나 전 체력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가 받쳐주지 않으면 엄두가 안 날 것 같거든요. 네. 아무리 감사하고 싶더라도. 네. 체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몽골에 처음 가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텐트에서 자고 이런 것도 정말 어린 시절 이후로는 처음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같이 간 분들한테. 그래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 계속 도움을 제가 느끼기에는 받고만 있으니까 되게 뭔가 미안하고 좀 어떨 때는 죄책감도 들고 좀 내가 이기적인가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게 능력과 체력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전 이제 처음이니까 정말 빨리 서두른다고 해도 항상 보면은 이제 제가 많이 일찍 일어나면 텐트를 일찍 걷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이제 아침 식사 당번이었다. 이러면은 제가 항상 이제 꼴찌로 텐트를 걷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이제 말없이 막 폴대 뽑아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추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 어느 정도 추운지 모르니까 옷을 잘 못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옷 하나씩 나눠줘서 막 입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받쳐줬을 때 좀 도움을 타인한테 줄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멤버들이랑은 그 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닌데 뭐 네. 갈등적인 건 없었나요?
뭐 싸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신기하게도 갈등이 많지 않았어요. 진짜 거의 없었고 오히려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다들 그러니까 어떤 뭐 과거가 있고 어떤 일을 해왔고 이런 걸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들 좀 감수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조심하거나 그런 게 있었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게 좋았는데 그 숙소를 배정하거나 이렇게 텐트를 공용 텐트에서 자는 분들도 있고 개인 텐트를 쓴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공용 텐트를 쓸 때 이제 멤버를 정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뭐 여자 텐트, 남자 텐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 중에는 그러니까 성별 이분법을 거부하고 본인을 둘 중 하나로 규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텐트를 여러 동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는 없더라도 여기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남자 텐트, 여자 텐트로 나눠야 될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그러니까 실제로 텐트는 2개일지라도 훨씬 더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약간 성별이나 그 퀴어 감수성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다들 채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배려를 받았고 되게 자연스럽네요. 사실 이제 이런 류의 내가 잘 모르는 어떤 크루가 있는 여행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뭐 이를테면 결혼을 했니 안 했니부터 이제 그런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의 난감함이 되게 예상돼서 그게 선뜻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패키지 여행을 간다고 해도 이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보통은 되게 한국의 일반 사회에서 이제 많이 익숙한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자꾸 하려고 하고 이제 근데 이제 내가 확 뭐라고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지옥 같은 여행이 시작되니까 적당히 넘기게 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되게 팀을 잘 만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당연히 다 잘 맞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뿐만 아니라 그 말하기 훈련이 되게 잘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불편하면 방금 그 말은 좀 차별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하거나 모르면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놀랍네요. 네, 그래서 어떤 뭐 발언을 항상 올바르게 하거나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죠. 뭔가 누가 불편할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말이나 행동은 불편할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한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태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숙소 얘기했잖아요. 되게 이 성별에 따라서 이제 하지 않는 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게 제가 게스트하우스 가면 이제 뭐 가능하면 여성 도미토리를 쓰고 싶은 사실 이렇게 편견이든 뭐 코를 더 많이 골 것 같고 막 또 싫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혼성일 경우가 많잖아요. 해외는 한국보다 훨씬. 그럴 때 제일 멘탈 붕괴된 눈빛의 사람들은 사실 한국 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막 이 민다츠를 서로 화장실도 다 같이 쓰고 제가 갔던 그 게스트하우스 화장실 다 같이 쓰고 숙소도 다 이제 혼성일 경우에 훨씬 어떤 면에서 제일 당황하는 그룹은 한국 남성이긴 하더라고. 왜냐하면 가장 이제 성별 이분법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제 체화된 사람들이 막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리고 코 고는 거는 진짜 남녀랑 상관없긴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약간 편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성별이 되게 고정화된 사회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또 이제 고착화된 이제 성차별이 되게 존재하는 건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 경험했을 때 느끼는 해방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 특성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 자기랑 같은 성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뭐 옷을 벗거나 갈아입거나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저를 여성으로 정체화하지도 않지만 상대방의 성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와 보여줄 수 없는 정도가 그냥 딱 나뉘거든요. 그 상대방의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뭐 여행지에서 그 다른 성별의 사람과 뭐 방을 쓰게 된다거나 해도 저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러면 불편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딱 성별을 2개로 나눠서 뭐 방 배정을 하든 뭐 어떤 조를 짜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팀에서는 조금 그런 그 감수성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미리 얘기를 하고 조금 뭐 양해 구하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청취자분들에게 이 정보를 줘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자꾸 드는데 그 크루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크루가 도대체 무슨 크루죠? 아니 뭐 뭔가 멤버를 모집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지. 매년 간다니까 자주 간다니까 매년 가는 것까지는 아니고 자주 계속 가는 거죠 몽골을? 네, 아마 매년 그러니까 어느 시점 이후로는 매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완전히 오픈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감수성의 차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감수성이, 예를 들면 뭐 퀴어 감수성이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막 이성애주의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또 여행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지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아마 이렇게 아름아름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면접을 볼 수도 없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퀴어 감수성 높은 그룹에서 이성애자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로 이성애주의는 이성애 여부랑 상관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네. 이성애자들도 그 그룹에서 훨씬 더 해방감을 느끼긴 하잖아요. 맞아요. 예, 내 성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렇죠. 네. 네. 청취자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 크루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여행이라는 게 근데 이제 되게 성별적으로 어떤 여행을 좋아할 것이다라고 상정되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몽골 이렇게 약간 거친 여행을 이제 여성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잘 이제 상상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여성들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류의 좀 막 캠핑을 하고 뭐 거친 자연을 막 탐험하고 막 이런 여행을 주로 이제 남자들이 많이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여행을 하는 여자들을 막 개념여 이런 식으로 보거나 그런 류의 이제 문화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리들. 그래서 왜 저도 얼마 전에 그 엄마랑 효도 여행 가면서 패키지 여행을 했는데 그 가이드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든 말을 할 때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진짜 계속 하는 거예요. 모든 말마다 거의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올 때는요. 보통 남자분들은 여기 레저 스포츠 쪽으로 가시라고 하고 여자분들은 이제 쇼핑.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막 깔깔깔 거리면서 그렇게 나눠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쇼핑 진짜 싫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분리가 이루어지는데, 또 문제는 이 분리가 되게 동등한 그쵸. 분리가 가치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여행은 진짜 여행에 가깝고 여자들이 주로 좋아하는 여행은 그런 진짜 여행을 모르는 여행의 사진 찍는 거, 재미를 모르는 사진 찍는 거에 집착하고 옷 많이 갈아입고 막 이런 거를 되게 비하하는 문화가 있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성별에 따라서 그런 즐기는, 오히려 개인차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행의 진짜 재미라는 게 누가 규정해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여행조차도 진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주로 남자들이 하는 거를 참재미라고 생각하죠. 훨씬 더 뭐 이렇게 뭐 역사에 대한 관심이랄지, 뭐 그 레저나 액티비티죠? 액티비즘은 우리네요. 그거는 마치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여자들은 사진 주로 인스타 많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 묘한 또 비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이제 혼성팀의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여성으로서 내가 뭐 이를테면 그 멤버 중에 어떤 남자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여성분이신데 이런 선택을 이라고 뭔가 이렇게 치켜 세워 준다거나 막 이런 게 되게 걱정될 것 같고 싫어서다가 안 할 것 같거든요. 이제 여기는 다행히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뭐 다니면서 뭐 다른 여행객들을 만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네, 거의 없었죠. 왜냐면 인구 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간 곳은 정말 오지였기 때문에 사람이 잘 없었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여행을 가보니까, 그 갓김치님의 말을 듣고 저는 좀 지금 놀라운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쇼핑하실 분 해서 손 들고, 레저 하실 분 손 들어서 가면 되는데. 근데 정말 많이 해요. 투어하거나 이럴 때 그걸로 꼭 설명해요. 여자분들, 남자분들을 진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그 취향이 농담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취향도 그게 나눠져 있다고 믿기도 하고 약간 진짜 농담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보통 쇼핑 가시고 뭐 1시간이 넘게 걸리시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같이 오는 거죠. 싫어. 진짜 싫죠.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카페에 이제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옆자리 대화를 의도치 않게 듣게 됐는데 옆에서 이제 소개팅 같은 걸 하는 건가 봐요. 근데 그 남자가 어떤 식이냐면 요리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한테. 그러면 여자가 뭐 잘한다, 뭐 김치볶음밥을 잘한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자기는 취미가 캠핑이래요, 남자가. 그러면서 여자분들은 이제 캠핑 이런 거 잘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 여자친구는 꼭 캠핑을 같이 다녀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제 여자가 약간 좀 싫어하는 듯하면서도 저도 그런 거 좀 관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면접 보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캠핑 클럽 무슨 PD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되게 캠핑 이런 걸 되게 전형적으로 남자들만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 선별성이 있다는 것은. 근데 그렇게 딱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심을 부리고 거길 따라와 줄 수 있는 여자는 내가 인정한 기념 여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 TV 광고 이런 거 캠핑 관련한 장비들도 사실은 아기 키우는 아빠의 이미지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긴 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좋은 아빠의 캐릭터 혹은 좋은 뭐 애인의 모습으로 약간 하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행이나 캠핑뿐만 아니라 사실 되게 그냥 일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밤길 이런 거 얘기하듯이 사실 저는 이제 몽골 갔다 와서 텐트를 샀거든요. 네, 텐트를 사서 이제 좀 많이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위험 감지력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그 여성들에 비해서는. 근데 제가 그 텐트를 사고 나서 처음으로 게시를 했던 게 그 제주에 한번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 제주에 전보빌리지라고 코끼리 쇼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서 이제 1박을 했는데 저는 이제 텐트에서 동료 한 명이랑 같이 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 비도 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이제 비로소 좀 조용해지고 우리만 남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같이 갔던 동료가 저는 좀 무섭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좀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텐트는 정말 지퍼만 열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무런 잠금 장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일상의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여행지를 선택하거나 할 때 훨씬 더 제약이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할 것 같아요. 캠핑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같은 뭐 남자 없으면 또 더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여행 자체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위험하다 그런 얘기들. 그게 실제로 위험한 거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런 말들이 제약이 되기도 하고 그쵸. 항상 그렇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핑클이 캠핑 클럽 그거 하잖아요. 거기서 막 그 오줌 이런 거 모아가지고 치우고 이런 거를 다 보여주잖아요. 저도 원래 캠핑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고생하는 게 저도 좀 뭐가 복잡해요. 더위를 많이 타고 저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되게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들 친구들끼리 수십 년 전에 어쨌든 이렇게 동료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저도 요즘에 캠핑 가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구워 먹고 이런 자체가 너무 이런 노동 하기 싫어 우선은. 그리고 그거를 이거를 또 집에서도 안 하는데 뭘 또야. 그냥 싫은 것 같아. 그걸 막 구워 먹고 이런 자체가 너무 귀찮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구워 먹는 거 말고 인생에서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구워 먹고 그냥 앉아서 노닥거리는 게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다인 것 같은 이상한 생각들이 또 들기도 해서 또 가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저랑 같이 제주에서 그 캠핑했던 동료도 캠핑 클럽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바다 옆에서 캠핑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이제 텐트를 첫 게시하는 도전이었으니까 그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근데 좋으셨어요?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일단 어떻게 됐냐? 그분은 에어매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에어매트에서 자기가 미안해서 이제 가져가는데 안 꺼냈어요. 근데 거기가 야영장이어서 흙바닥이긴 했고 되게 평평했는데 어쨌든 에어매트 없이 누우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했는데 이제 모기가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막 덥고 근데 비가 오니까 텐트 문은 잘 못 열어놓고 모기가 있고 땅은 딱딱하고 막 이러니까 둘 다 잠을 잘 못 이루다가 새벽 3시쯤 나와가지고 잠을 포기하고 해가 뜰 때까지 대화를 했거든요. 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수도. 네, 의미 있고 되게 즐거웠었는데 어쨌든 캠핑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죠. 변수와 맞아요. 불편함이 따른다. 맞아요. 그거를 각오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실망할 수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는 사실 약간 그런 반감 같은 게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고생스러운 여행을 좀 칭송하는 그래서 그런 진짜 체험을 하고 좀 특히 젊었을 때 이제 고생스럽더라도 뭐 배낭여행을 가서 이제 그런 걸 다 견뎌보고 정신력이 강해지고 이런 거 되게 막 건강한 마인드, 건강한 신체 약간 그런 느낌에 규범이 또 있는 것 같기도 있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체력이 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체험이기도 하고 네. 이 몽골 여행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정말 이제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이제 뭐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어떠한 것들이 생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다가도 네. 또 근데 뭐 그 여행을 꼭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럼 뭐 다들 동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체력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약한 건지 게으른지가 항상 이제 헷갈리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뭐 엄살이 많은 건지 체력이 약한 건지 저는 그게 항상 헷갈려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고생하기 싫고, 아픈 거 싫고, 더운 거 싫고, 추운 거 싫고. 맞아요. 근데 편리한 게 그거가 좋고. 다 있다. 종합. 그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내가 네, 이제 다 그것을 있다.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나는 이제 되게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도시인의 어떤 막혀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진짜 체력이 약한 사람으로서 네. 하룻밤 그렇게 자면은 다음날 걷지를 못할 정도를 알아놓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그런 이제 힘듦을 견딘 체험의 경이로움이 막 얘기될 때 드는 네. 어떤 소외감도 있을 수는 있는 거라 그렇죠. 사실은 되게 네. 경험의 다양함이라고 한다면 그 층위는 되게 정말 다양하고 그것에 위계가 없이 얘기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게. 맞아요. 그 체력이 확실히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트레킹을 해도 저는 좀 느린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찍으면서 가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더 그런 것 같지만 잘 걷는 사람들은 정말 빠르게 막 걷고요. 그리고 느린 사람들은 이렇게 좀 허덕허덕하면서 따라가요. 근데 이거를 그 차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또 멤버를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다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잘 걷는 사람은 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좀 체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천천히 쉬면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풍경을 천천히 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속도에 맞춰서 걸어서 나중에 좀 도착하고 이런 게 이해받을 수 있는 여행이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네, 고려를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 네. 평화님도 얘기했던 내가 이제 뭐 경험이 부족하고 체력이 부족해서 돌봄을 이제 받는 사람 으로만 자꾸 되니까 이제 미안함을 느끼기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나이지만 또 다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장치를 이제 그 안에서 마련을 한달치 이런 식의 이제 노력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여행을 하는 건 진짜 너무 많은 공이 들어가는 일이겠지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저 아까 초반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여기 녹음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저희 그러니까 엄마랑 여행할 때 이렇게 엄마가 자연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생활을 해서 그거에 대한 낭만이 조금 덜해요. 그리고 뭐 어떤 걸 고생하는 게 일상이 다시 한국을 돌아가면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하는 여행에 대한 성별에 따른 혹은 이제 어떤 계급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차이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고생인 낭만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 어떨 때는 그게 가진 여러 가지 뭐 체력이랄지 뭐 젊음이랄지 뭐 이런 것도 약간 존재할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마치 자연을 되게 누비고 되게 도시와 먼 것을 체험할수록 훨씬 더 여행의 진정한 의미에 닿은 것처럼 얘기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근데 반대로 도시를 좋아하고 휴양을 좋아하는 거에 대한 일정 부분에 제 배틀트립 많이 보거든요. KBS에서는. 그 배틀트립을 보면 이휘재랑 딱 김숙의 구도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항상 김숙은 맛집, 뭐 사진존 이렇게 좀 편한 숙소 요런 거에 더 방점을 한다면 이휘재는 남자는
레저지. 남자는 뭐지?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김숙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런 구도로 그리고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진짜 많이 나와요. 한 회도 그 얘기가 성별이 없는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인 MC가 또 김숙 씨고 이제 이제 씨다 보니까 김숙 씨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쪽에서 너무 많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편한 거, 맛있는 거, 사진 그리고 숙소 그거 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게 편한 거 이쪽은 좀 약간 좀 야생 좀 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참여자들 보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성별성에 맞지 않아요. 그냥 약간 다 그렇겠죠. 들여다보면 다 취향이에요. 남자도 네. 이쪽도 사진을 얼마나 찍어대는지 저도 사진을 안 찍는 사람이어서 진짜 공감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편한 것과 어떨 땐 또 여자를 되게 자연으로 엄청 자연으로 또 그러더니 또 여행을 즐기는 방식의 성별성은 분명히 그런 구도가 있더라고요. 취향으로 이제 되게 서열을 나누는 방식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아까 그래서 이제 녹음하기 전에 했던 얘기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일상에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김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이 뭔가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한다면 사실 자연 속에서 계속 사는 게 익숙한 그런 사람은 굉장히 도시적인 어떤 걸 경험하고 싶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계속 서울에서만 살아서 이 밀도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맞아요. 또 제가 이제 성격이 되게 느리고 계속 SNS나 메시지나 이런 거에 바로바로 답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몽골에서는 인터넷도 잘 안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선. 네. 근데 또 서울 오자마자 막 계속 메시지가 몇백 개씩 막 쌓이고 메일이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맞아요. 약간 내가 평소에 경험한 거랑 다른 거를 경험하는 게 그 맞아요. 사람의 여행의 로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서울은 정말 오면 정말 서울이라고 느껴지는 게 인천공항부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인천공항부터 그 사람 많은 것도 사람 많은 건데 네. 그 빠른 문화는 정말 네. 어디를 갔다 와도 나 왔다. 한국 왔다. 이 생각은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자마자. 진짜 안 맞죠, 서울. 살기 너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제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궁금해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여태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서울에만 살아가지고 이게 어떤 자연에 대한 정말 환상이 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런 데 가서 살면 정말 잘 살까? 아니면 역시 도시가 편해, 익숙해 이렇게 할까? 그런 게 저도 스스로 늘 궁금하고 근데 서울은 좀 아니긴 하다. 서울은 진짜 좀 아니 도시 중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는 걸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서울은 정말 좀 놀라운 도시기네요. 좀 부정적으로. 네,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긴 얘기를 많이 했네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몽골 여행기 이 방송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나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돌발 질문. 네. 일단 저는 그 말을 계속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관련된 내용을 방송할 거라고 기대가 있으실 거고 또 어쨌든 저는 카라 활동가라 뭔가 동물권에 대한 얘기를 더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왜 계속 여행 얘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실까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일상과 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 깨닫게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별을 많이 본 것도 저는 그냥 별 예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별이 저렇게 많으니까 이 지구도 별이라는 걸 알겠고 근데 내가 그거를 몰랐고 그 지구를 좀 더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그냥 머리로만 좀 알고 있었지 이게 이렇게 체감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체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생각과 이렇게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다양한 풍경을 보면 그거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연이나 밀도가 낮은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몽골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캠핑은 네, 추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캠핑클럽이 유행을 했지만 네 텐트에서 자고 이런 것들 불편함 감수하면서도 또 특별한 추억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꽃뱀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또 뭐 물어보고 싶기도 했는데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이 얼마나 또 반환경적인 면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분명히 여행을 갔을 때 그게 동물이든 뭐 자연이든 나무든 어떤 것에 이제 피해를 주지 않는 여행이라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긴 했거든요. 여행까지 가서 어떤 인간이 사람이 쉬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게 뭐든 되게 피해를 주지 않는 여행은 뭘까가 전 좀 궁금해서 좀 흥미롭게 그 평화님의 또 낙타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걸 들었는데 네. 그 아까 뭐 장동민이 하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비하해야지 웃음을 거기서 찾는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내 쉼을 위해서 사실은 또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피해를 주지 않는 여행에 대해서 그냥 잠깐 상념이 들었어요. 저는 상념.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여행을 한다는 게 정말 반환경적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정말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코끼리 타거나 그쵸. 수족관 가고 아니면 동물 이렇게 몸에 막 올리고 두르고 사진 찍거나 뭐 동물원이나 수족관 같은 거 가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여행지 갔을 때 그 지역의 야생동물 뼈로 만든 뭐 조각상을 사온다거나 아니면 그런 뭐 약재를 사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기념품 같은 거. 그래서 그 여행이 동물에게 주는 피해는 되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주를 워낙 이제 좋아하는데 제주의 매력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제주가 되게 예전 같지 않은 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갔을 때도 거의 약간 해운대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맞아요. 많이 그 변했죠. 공항 근처에 가긴 했는데요. 공항 근처 가까운 해변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있긴 했는데 계속 그 불이 켜져 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데가 되게 많고 너무 이렇게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 지금 제2공항 만든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 비자림 다 파괴하고. 그래서 관광객의 윤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을 보존했을 때 더 관광객이 저는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 같은 데서 계속 뭐 사파리를 만든다고 제주에 큰 동물원 같은 거 사파리를 만들겠다고 한다거나 제주 제2공항을 숲을 밀어내고 짓는다거나 뭐 해변을 다 개발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서울이랑 되게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제주만의 그 아름다운 환경이나 특색이 없어지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많이 가면 갈수록 망가지는 거고 관광지화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한하고 예를 들면 산은 입산객 수를 좀 제한한다든지 좀 그런 여행객으로서 윤리가 되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저도 많이 해요. 네. 네,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네, 요 몽골 여행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몽골 여행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자기 여행 스타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여행 가서 소비하는 거,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회장 픽! 네, 추천하고 싶은 것들 무엇이든 얘기하는 코너입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가 어제 갓김치님이랑도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어제 갓김치님이랑도 같이 또 술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또 한참 얘기하긴 했는데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라는 미드 아세요? 좀 몇 년 됐죠. 다시 나온 지는. 꽤 됐죠. 네. 최근에 끝났죠. 2019년에 시즌 4까지 이제 아예 이제 끝났는데 그 미드를 지금 거의 한 2개월에 걸쳐서 거기 나오는 그 레베카 번치라는 그 인물과 같이 지금 뭐 친구인 기분이에요. 너무 계속 보니까. 근데 그 드라마 많이 아실 텐데 굉장히 추천하고 싶고 제가 지금 시즌 3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데 뭐 정말 그 말 그대로 정말 제정신 아닌 엑스 걸프렌드로서 그 레베카 번치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인물이 전 남친을 그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전 남친을 쫓아다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이성에
주의적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이성애주의적이기도 해요. 너무너무 질리거든요. 그게 낭만이나 로맨스가 없어요. 진짜 사람 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여정에 초대하는 느낌. 이 질리는 여정에 해봐라. 그런 느낌이 그래서 시즌 1 제가 추천을 많이 하면 도저히 못 보겠다. 몇 개 봤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정말 시즌 3을 위한 여정이라고 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시즌 3을 위해서 1, 2의 고통을 예, 정말 이 드라마는 그렇긴 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제가 최근에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우연히 같은 걸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아직 시즌 1을 보고 있는데, 근데 너무 웃겨요. 웃겨요. 엄청 웃겨요. 그래서 3까지 가기 전에 저는 이미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냥 웃기니까 한번 네. 봐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코미디고 시트콤이라 굉장히 웃기고. 같아요. 되게 똑똑하게 코미디를 쓰지 않았나요? 그 농담 아까 그 누구죠? 장동민. 네, 이걸 그런 배워야 돼요. 패러디는 이런 거예요. 지금 진짜.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막 되게 뮤지컬 드라마여가지고 유명한 노래 되게 많거든요. 뭐 생리 섹스 막 이렇게 막 생리 섹스를 막 노래 너무 좋다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이상한 노래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거기 나온 노래 중에 남자를 일반화하자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그 배우죠. 레베카 번치라는 그 레이첼 블룸이라는 그 배우가 이 노래는 진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페미니즘 노래면서도 안티 페미니즘 노래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그 배우가 제작자예요. 그래서 거의 자전적인 얘기가 없을 수 없고 이성애자 페미니스트로서 겪는 모든 분열이 거기에 있다. 진짜 경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페미와 반페미의 경계를 막 이렇게 고개하듯이 잘 타는데 맞아요. 그걸 보는 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예. 네. 저 보세요. 해장픽 네, 네. 간단한 거여서 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 최근에 땅콩 버터랑 바질 페스토를 섞어서 빵에 발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땅콩 버터랑 바질 페스토. 되게 생각하지 못한 조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좀 맛이 음.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둘을 나란히 발라보기도 하고 겹쳐서 발라보기도 했는데 조화롭더라. 네, 네 추천드려봅니다. 바질 페스토가 뭐죠? 아 바질로 만든 페스토? 죄송합니다. 네. 검색해 볼게요. 보통은 바질 바질과 네. 올리브 오일이랑 그 네. 견과류 같은 걸 넣고 갈아서 약간 초록색 잼 같은 거 그거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네. 생겼어요. 네네네. 네, 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형아님. 네, 저는 이걸 이야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 날짜가 혹시 언제인가요? 9월 19일이요. 네, 저의 해장픽은 너무 광고 같지만 네. 제 2회 카라 동물영화제를 보러 오세요, 여러분. 와. 언제라고 하셨죠? 이게 19일에 만약에 방송이 나간다면 네. 일주일이 지나고 저희가 27, 28, 29일 3일 동안 네. 네, 롯데시네마 홍대 입구에서 동물영화제를 하고요. 뭐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같은 게 많이 상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동물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동물 권리에 대한 영화가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경우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영화를 엄선해서 이제 트는데 그 규모가 1회 때부터 커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편 8편, 단편 6편 해서 총 14편을 상영을 하거든요. 많이 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3일 동안 진행하니까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텀블벅에서 예쁜 영화제 굿즈도 판매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영화제가 3회, 4회 계속 될 수 있도록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텀블벅에 그럼 그걸 보려면은 그 포털에 동물 영화제 이렇게 치면 나올까요? 네, 텀블벅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뭐 카라나 동물권으로 영화제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강력 추천작 같은 거 있나요? 강력 추천작 저희가 지금 티켓이 이제 막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 개막작도 네,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최후의 동물들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GV를 많이 하려고 섭외를 하고 있어요. 게스트 토크. 네, 그래서 보시고 이제
그 청취자분들마다 관심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야생동물, 농장동물, 뭐 반려동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그 동물에 대한 영화를 골라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스트 토크를 저희가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이 대화가 좀 재밌겠다 하는 그런 영화를 선택해서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까지 쭉 이어서 네, 계시다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효리 씨가 온다거나 뭐.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네,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님은 만날 수 있겠네요. 영화 보러 오시는 분들은. 네.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저도 열심히 목소리 들으면 바로 알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네, 알 거예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